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2달. 서랍 속에서 발견된 편지 한 장. 그 안에는 아내의 기억과 전혀 다른 이야기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과연 그 편지는 누구를 향한 것이었을까요? 창밖으로 스며드는 오후 햇살이 거실 한쪽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49세 김영순 씨는 오늘도 변함없이 남편의 서랍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2달 전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남편이 남긴 물건들을 하나씩 들여다보며 아직 정리되지 않은 마음을 추스르는 것이 요즘 그녀의 일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낡은 원목 서랍을 열자 진한 나무 냄새와 함께 세월의 흔적이 묻어났습니다. 안경, 볼펜 그리고 작은 수첩 몇 권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랍 깊숙한 곳, 평소 잘 보이지 않는 모서리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손을 뻗어 만져보니 종이 한 장이 살짝 구겨진 채 숨어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꺼낸 그것은 편지였습니다. 누렇게 변한 편지지 위로 남편의 익숙한 필체가 떨리듯 적혀 있었지요. 종이 가장자리는 습기로 인해 살짝 말려 있었고 잉크가 번진 듯한 얼룩이 여기저기 보였습니다. 영순 씨는 손끝으로 편지를 매만지며 그 거친 질감을 느꼈어요. 오래된 편지지 특유의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적막한 방 안을 채웠습니다. 편지 첫 문장은 사랑하는 그대여로 시작했지요. 평소 남편이 자주 쓰던 표현이었어요. 하지만 읽어 내려갈수록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남편 특유의 담백하고 직설적인 말투가 아니라 어딘가 조심스럽고 애둘러 말하는 듯한 문체였거든요. 마치 누군가에게 사과를 하려는 듯한 혹은 무언가를 숨기려는 듯한 톤이었습니다. 멀리 떨어진 곳에서 그리움에 잠 못 이루며라는 구절을 읽던 영순 씨의 손이 잠시 멈췄어요. 편지 말미에 적힌 날짜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 작년 가을쯤이었거든요. 그런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시기에 남편이 멀리 떠나간 기억이 별로 없었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았던 것 같은데 말이지요. 영순 씨의 마음속에 작은 의문이 생겨났어요. 남편이 먼 곳에 있었다는 기록을 언제 남겼을까요? 그리고 왜 이런 편지가 수첩 사이에 끼워져 있는 것일까요? 편지를 다시 천천히 읽어 내려가자 평소 남편의 말투와 미묘하게 다른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딘가 조심스럽고 무언가를 망설이는 듯한 문체였거든요. 편지지 한쪽 모서리에는 작은 얼룩이 있었어요. 잉크가 번진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눈물 자국일 수도 있었습니다. 영순 씨는 그 얼룩을 유심히 들여다보며 남편의 마지막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응급실에서도 끝까지 자신과 아이들을 걱정하며 미안하다라는 말만 반복했던 남편의 모습이 머릿속에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오후 햇살이 기울어가며 방 안이 점점 어두워졌지만 영순 씨는 여전히 편지를 손에서 놓지 못했어요. 남편의 진짜 마음을 알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알고 싶지 않은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편지 속에는 분명 자신이 모르는 이야기가 숨어 있을 것 같았어요. 이 편지가 자신이 알고 있던 남편의 모습과는 다른 무언가를 보여줄 것 같다는 불안한 예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작된 호기심을 멈출 수는 없었어요. 이렇게 한 통의 편지가 아내의 일상에 작은 파문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편지를 발견했을 때 어떤 기분이 드실까요? 영순 씨는 편지를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 내려갔어요. 멀리 떠난 곳에서 그리움에 잠 못 이루며라는 문장이 계속해서 마음에 걸렸거든요. 남편이 멀리 떠난 일이 언제 있었나? 기억을 더듬어 보니 작년 가을에 남편이 늦게 들어온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회사 일이 많아져서라고 했던 것 같은데 혹시 그때 멀리 다녀온 것이었을까요? 하지만 특별히 출장이라고 따로 말한 기억은 없었습니다. 단지 야근이 늘었다고만 했었거든요. 편지를 다시 들여다보니 다른 부분들도 어딘가 어색했어요.
멀리 떨어진 곳에서 그대를 그리워하며라는 구절이 있었는데 그 아래로는 집 근처 카페에서 자주 마시던 커피가 그립다는 문장이 이어졌거든요. 멀리 떨어져 있다면서 왜 집 근처 카페 이야기를 할까요?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느낌이었어요. 영순 씨의 마음속에 막연한 불안감이 스며들었습니다. 편지의 내용들이 일관성이 없어 보였고 평소 남편의 성격과도 맞지 않았거든요. 남편은 항상 명확하고 솔직하게 말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편지는 왠지 에둘러 말하는 듯한 느낌이 강했어요. 영순 씨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필체가 분명한 이 편지가 왜 거짓말로 가득한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평소 거짓말을 싫어하고 솔직했던 남편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회사에서도 가족들 앞에서도 항상 진실만을 말했던 남편이었습니다. 편지 중간 부분을 읽다가 영순 씨는 또 다른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오늘 하루 종일 회의에 시달려서 지쳤다는 문장 다음에 그래도 마음 한편으론 편안하다는 내용이 이어졌거든요. 회의에 지쳤는데 왜 편안하다고 했을까요? 그리고 미안한 마음을 달래려 한다는 표현도 있었는데 무엇에 대해 미안해하는 것일까요? 영순 씨는 편지를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이 편지가 정말 자신에게 쓴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남편에게 다른 무언가가 있었던 것일까요? 마음 한구석에서 불안감이 조금씩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문득 영순 씨는 남편이 마지막까지 했던 말들을 떠올렸어요. 응급실에서 의식을 잃기 직전까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었거든요. 그때는 갑작스럽게 쓰러진 것에 대한 사과로만 생각했는데 혹시 이 편지와 관련된 다른 의미였을까요? 편지 속 미안한 마음을 달래려 한다는 표현과 묘하게 일치하는 것 같았어요. 편지지 곳곳에서 잉크가 번진 흔적들이 더욱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마치 눈물이 떨어진 것 같은 동그란 얼룩들이 여러 군데 있었지요. 특히 미안하다는 단어 주변에는 더욱 진한 얼룩이 있었어요. 남편이 이 편지를 쓰면서 울었던 것일까요? 그렇다면 왜 울면서까지 이런 편지를 써야 했던 것일까요? 영순 씨는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어서 다시 수첩 사이에 끼워 넣으려 했어요. 하지만 손이 쉽게 움직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편지 속에는 분명 자신이 모르는 이야기가 담겨 있을 것 같았거든요. 남편의 마지막 미안하다는 말과 편지 속 내용들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시계를 보니 벌써 저녁 시간이었어요. 평소라면 저녁 준비를 했어야지만 오늘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이들은 각자 학원과 친구 집에 가 있어서 집은 조용했습니다. 이 고요함 속에서 영순 씨의 마음 속에는 작은 의심이 씨앗처럼 자라나고 있었어요. 편지를 다시 꺼내들며 영순 씨는 생각했습니다. 이 편지의 어색함이 단순히 자신의 오해인 것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남편에게 무언가 숨긴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겉봉투는 없었지만 사랑하는 그대여라는 호칭으로 시작하는 이 편지가 과연 자신을 향한 것이 맞는지도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이렇게 한 통의 편지가 49세 아내의 마음속에 작은 의문을 심어 놓았습니다. 여러분은 가족의 편지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편지가 주는 충격을 가라앉히려 영순 씨는 책장 위에 놓인 두툼한 사진첩을 꺼내들었어요. 진한 갈색 가죽으로 된 앨범은 결혼 20주년 기념으로 남편이 직접 골라준 것이었지요. 표지에는 세월의 흔적으로 작은 스크래치들이 있었지만 그것마저도 소중한 추억의 일부였어요. 첫 페이지를 펼치자 신혼여행 때 찍은 사진이 나왔습니다. 제주도 성산 일출봉 앞에서 어색하게 웃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이 투명 필름 아래로 비쳐 보였습니다. 그때는 정말 모든 것이 새롭고 설렜어요. 남편의 손을 잡고 오름을 오르며 평생 이렇게 함께 살자고 약속했던 그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가족의 역사가 펼쳐졌습니다. 첫째 수진이가 태어났을 때 병원에서 찍은 사진,
둘째 민준이 첫 돌잔치 사진, 아이들과 함께 놀이공원에 갔을 때의 즐거운 모습들이 차례대로 나타났습니다. 각 사진마다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특히 눈길을 끈 것은 동네 재래시장에서 찍은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아직 어렸을 때 주말마다 온 가족이 함께 시장에 나가 장을 보곤 했습니다. 남편은 항상 아이들 손을 꼭 잡고 걸으며 엄마가 뭘 사야 할지 같이 생각해 보자며 장보기를 놀이처럼 만들어 주었습니다. 사진 속 남편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수진이를 어깨에 태우고 민준이 손을 잡고 있는 모습에서는 아버지로서의 행복이 그대로 묻어났습니다. 영순 씨는 그 사진을 보며 잠시나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편지 속 거짓말이 일시적인 착각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함도 잠시였습니다. 재래시장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던 순간 남편의 표정에서 뭔가 어색한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지만 눈가에는 어딘가 피곤하고 무거운 기색이 있었습니다. 다른 가족 사진들과 비교해보니 확연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영순 씨의 가슴이 다시 한번 답답해졌습니다. 편지의 충격 이후 사진을 보는 시각도 달라진 것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그동안 보지 못했던 남편의 다른 모습이 있었던 것일까요? 다른 사진들도 하나씩 자세히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놀이공원에서 찍은 가족 사진에서도 비슷한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놀이기구를 타고 있는 남편의 모습이지만 자세히 보니 미소가 어딘가 억지스러워 보였습니다. 아이들 운동회 사진에서는 남편이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는 순간이 포착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찾고 있는 듯한 혹은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한 시선이었습니다. 영순 씨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편지를 발견한 이후 모든 것이 의심스러워 보이는 것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그동안 놓쳤던 신호들이 있었던 것일까요? 앨범 속 남편의 미소들이 이제는 복잡한 감정을 숨긴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가장 마음이 아팠던 것은 강아지 해피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3년 전 여름 해피가 갑자기 아파서 동물병원에 입원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남편이 가족 같은 해피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겠다며 밤새도록 병원에서 지킨 뒤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뽀삐가 회복된 것을 기뻐하며 온 가족이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에서 남편만 유독 복잡한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기쁨보다는 안도감에 가까운, 그리고 어딘가 미안해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영순 씨는 사진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뽀삐를 향한 사랑마저도 순수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영순 씨는 앨범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20년 결혼 생활 동안 쌓아온 모든 추억이 의심스러워졌습니다. 사진 속 남편의 미소는 진짜였을까요? 아니면 무언가를 감추기 위한 연기였을까요? 아이들과 함께했던 행복한 순간들도 남편에게는 괴로운 시간이었을까요? 창밖으로 아이들이 학원에서 돌아오는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라면 반갑게 맞이했을 소리인데 오늘은 왠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아직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좋은 기억만 간직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영순 씨 자신은 이제 남편을 어떻게 기억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사진 속 환한 미소와 뒷면의 슬픈 고백들 사이에서 진짜 남편의 모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앨범을 다시 책장에 올려놓으며 영순 씨는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은 소중한 추억과 현실 사이에 간격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편지와 사진들로 인해 마음이 어수선해진 영순 씨는 다시 남편의 서랍으로 돌아갔어요. 혹시 다른 단서가 있을까 하는 마음에서였거든요. 아니, 정확히는 남편의 행동들이 모두 자신의 오해였다는 증거를 찾고 싶었어요. 서랍 안쪽에는 남편이 평소 사용하던 작은 수첩들이 몇 권 있었습니다.
회사 일정을 적던 것, 가계부 용도로 쓰던 것, 그리고 개인적인 메모를 적던 것까지. 영순 씨는 가장 두꺼운 수첩을 꺼내 들었어요. 표지가 까맣게 달아 있어서 자주 사용했던 것 같았거든요. 수첩을 펼치자 남편의 익숙한 글씨가 나타났어요. 회사 회의 일정, 아이들 학부모 상담 날짜, 차 정비 예약일 등 평범한 일상의 기록들이었지요. 영순 씨는 조금 안도했어요. 이런 평범한 기록들을 보니 남편이 특별히 숨길 일은 없었던 것 같았거든요. 페이지를 넘기다가 작년 하반기 부분에 이르렀을 때 몇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평소처럼 회사 회식 오후 7시라고 적혀 있는 날들이 있었는데 그 옆에 작은 글씨로 늦을 예정이라고 추가로 적혀 있었거든요. 왜 회식인데 따로 늦을 예정이라고 적었을까요? 더 자세히 보니 그런 날들이 한 달에 2~3번씩 있었어요. 부서 회의 연장, 고객 미팅 추가, 야근 불가피 같은 메모들이었는데 그 날짜들을 따져보니 남편이 평소보다 늦게 들어온 날들과 일치했거든요. 특별히 이상할 것은 없어 보였지만 왠지 너무 자세하게 적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영순 씨는 자신의 기억을 떠올려 보았어요. 남편이 늦게 들어오는 날에는 항상 미리 전화를 해서 회식이 늦어질 것 같다. 혹은 일이 밀려서 조금 늦는다고 말했었거든요. 그런데 수첩에는 마치 핑계를 미리 준비해 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한 페이지를 더 넘기자 더욱 의아한 기록을 발견했어요. K와 약속이라고 적힌 날짜가 여러 개 있었거든요. 날짜는 불규칙했지만 대체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였어요. K가 누구일까요? 남편의 회사 동료나 친구 중에서는 김씨 성을 가진 사람이 몇 명 있었지만 굳이 이니셜로 적을 이유가 있을까요? 영순 씨의 마음에 다시 불안감이 스멀스멀 기어올랐어요. K와의 약속이 있는 날들을 다시 살펴보니 대부분 남편이 회사 일로 늦는다고 했던 날들이었거든요. 혹시 K라는 사람과의 만남을 숨기기 위해 회사 일이라고 둘러댄 것은 아닐까요? 수첩 한쪽 모서리에는 작은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영순 씨가 모르는 번호였거든요. 그 옆에는 중요라고 동그라미를 쳐서 표시해 두었어요. 가족들의 전화번호는 모두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데 왜 이 번호만 따로 수첩에 적어둔 것일까요? 영순 씨는 그 전화번호를 자세히 들여다보았어요. 혹시 전화를 걸어볼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선뜻 용기가 나지 않았거든요. 만약 정말로 남편이 숨기고 있던 무언가와 관련된 번호라면 자신이 감당할 수 있을까요? 수첩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더욱 당황스러운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문장과 함께 모든 것을 정리해야 할 때라는 메모였거든요. 그리고 그 아래에는 가족들에게 어떻게 설명할지라는 글귀가 있었어요. 영순 씨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정리해야 할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가족들에게 설명하려던 것은 또 무엇이었을까요? 마치 큰 결정을 앞두고 고민하고 있었던 것 같은 흔적들이었거든요. 그리고 거실 시계가 저녁 8시를 알렸어요. 평소 같았으면 아이들과 함께 저녁을 먹고 있을 시간이었지만 오늘은 혼자서 이런 발견들과 씨름하고 있었어요. 영순 씨는 수첩을 덮으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편지에서 시작된 작은 의심이 이제는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남편에게 정말로 자신이 모르는 무언가가 있었던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어요. 수첩을 다시 서랍에 넣으며 영순 씨는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진실을 끝까지 파헤쳐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모른 척하고 지나가시겠습니까? 어둑해진 거실에 혼자 앉아있던 영순 씨는 문득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애썼어요. 의심과 불안에 계속 빠져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아이들이 학원에서 돌아와 각자 방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지만 저녁 준비는 아직 하지 못했어요. 냉장고를 열어 재료를 꺼내며 평범한 하루를 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김치찌개를 끓이면서도 머릿속에는 수첩 속 K와 약속이라는 글귀가 맴돌았어요. 양파를 써는데도 손이 자꾸 떨렸거든요. 남편이 생전에 여보가 끓인 김치찌개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며 환하게 웃던 모습이 떠올랐지만 이제는 그 미소마저 진짜였는지 의심스러웠어요. 국물이 끓어오르는 소리와 함께 영순 씨의 마음도 복잡하게 끓고 있었어요. 혹시 자신이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요? 편지 한 장, 사진 몇 장, 수첩의 간단한 메모들로 20년 결혼 생활을 의심한다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으니 남편이 평소 즐겨 앉던 자리가 눈에 들어왔어요. 저녁이면 항상 그 자리에서 신문을 보거나 TV를 시청했었거든요. 오늘 회사에서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라며 하루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주던 남편의 모습이 생생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남편이 회사 이야기를 할 때 항상 구체적인 내용은 빼고 말했던 것 같았어요. 동료와 점심을 먹었다, 회의가 길어졌다, 고객을 만났다 같은 일반적인 이야기들이었거든요. 구체적으로 누구와 무엇을 했는지는 잘 말하지 않았었어요. 영순 씨는 시계를 바라보았어요. 초침이 째깍째깍 소리를 내며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이 고요한 저녁 시간이 평소라면 가장 편안한 시간이었는데 오늘은 왠지 무겁고 답답했어요. 남편이 없는 집은 이렇게 조용할 수가 없었거든요. 문득 영순 씨는 자신에게 속삭이듯 말했어요. 여보, 당신이 정말로 나한테 숨긴 게 있는 건가요? 빈 거실에 혼잣말이 울려 퍼졌거든요. 아니면 내가 너무 의심이 많아진 건가요? 대답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남편의 마지막 모습이 다시 떠올랐어요. 응급실 침대에 누워서도 미안하다,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었거든요. 그때 의사는 많이 힘들어하시네요. 영순 씨는 그때 갑자기 쓰러져서 가족들 걱정시킨다고 미안해하는 것 같다고 생각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남편의 미안하다는 말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편지 속에서도 수첩 속 마지막 메모에서도 미안해하고 있었으니까요. 도대체 무엇에 대해 그렇게 미안해했던 것일까요? 영순 씨는 남편의 유품들이 담긴 서랍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아직도 자신이 모르는 비밀들이 더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비밀들을 알게 되면 지금보다 더 힘들어질 것 같다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아이들 방에서 들려오는 작은 소리들이 있었어요. 연필 소리, 책 넘기는 소리, 가끔씩 들리는 작은 한숨 소리까지 곧 아이들이 나와서 엄마 배고파요라고 말할 것이에요. 그러면 이런 무거운 생각들은 잠시 접어두고 아이들을 위한 엄마가 되어야 했어요. 영순 씨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마음을 추스렀습니다. 아이들 앞에서는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을 보여야 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좋은 기억만 간직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설사 남편에게 정말로 비밀이 있었다고 해도 그것은 자신만의 짐으로 감당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진실을 알고 싶다는 욕구를 완전히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남편이 마지막까지 전하지 못한 이야기가 무엇인지, 그 K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수첩에 적힌 전화번호의 주인은 누구인지 궁금했습니다. 거실 불을 켜며 영순 씨는 스스로에게 약속했습니다. 아이들이 잠든 후에 다시 한번 남편의 물건들을 살펴보겠다고. 이번에는 좀 더 신중하게 단서들을 찾아보겠다고. 진실이 무엇이든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말이지요. 시계 초침 소리만이 적막한 거실을 가르고 있었습니다. 영순 씨는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마지막까지 나에게 진실을 숨기려 한 걸까요? 아니면 진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용기가 없었던 걸까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밤 11시가 넘어서야 집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아이들은 각자 방에서 잠들었고 영순 씨만 거실에 혼자 남아 있었거든요. 저녁 동안 아이들과 함께 TV를 보고
숙제를 도와주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계속 남편의 비밀에 대한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영순 씨는 조용히 남편의 서랍을 다시 열었어요. 이번에는 좀 더 신중하게 놓친 것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기로 했거든요. 작은 손전등을 켜서 서랍 구석구석까지 비춰보았어요. 아이들을 깨우고 싶지 않아서 거실 등은 끄고 손전등만 사용했거든요. 수첩을 다시 꺼내서 더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오늘 오후에 봤던 K와 약속 기록들을 다시 확인해 보니 생각보다 더 자주 만났던 것 같았습니다. 거의 매월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었고, 때로는 한 달에 2번씩 만난 적도 있었습니다. 수첩 뒷부분을 넘기다가 영순 씨는 작은 메모 쪽지를 발견했습니다. 수첩 마지막 페이지에 끼워져 있던 작은 종이였습니다. 접혀 있어서 처음에는 눈에 띄지 않았던 것입니다. 조심스럽게 펼쳐보니 남편의 글씨로 다음 주 화요일 2시 평소 장소에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이번이 마지막이 될 것 같다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영순 씨의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무엇의 마지막이라는 것일까요? 그리고 평소 장소는 어디를 말하는 것일까요? 남편에게는 자신이 모르는 평소 장소가 있었던 것입니다. 메모지의 날짜를 확인해 보니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불과 일주일 전에 쓴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남편은 마지막까지도 그 누군가와 만날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면서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것입니다. 영순 씨는 메모지를 들고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이 정말 우연의 일치였을까요? 아니면 이 비밀스러운 만남들과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일까요?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표현이 너무나 의미심장하게 느껴졌습니다. 손전등 불빛 아래서 메모지를 자세히 들여다보자 종이 뒷면에도 뭔가 적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매우 작은 글씨로 정리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동그라미 안에 물음표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마치 큰 결정을 앞두고 고민하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영순 씨의 머릿속에 여러 가지 상상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남편이 경제적인 문제에 빠져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아니면 회사에서 큰 실수를 해서 그것을 숨기고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다른 여자와의 관계였던 것일까요? 어떤 경우든 남편이 혼자서 큰 짐을 지고 있었다는 것은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짐이 너무 무거워서 마지막에는 정리해야 할 일들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영순 씨는 남편이 그런 고민을 혼자 끌어안고 있었다는 사실이 안타까웠습니다. 동시에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왜 자신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요? 부부라면 어떤 어려움이든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하는 것 아닌가요? 20년 동안 함께 살면서 쌓아온 신뢰는 무엇이었던 것일까요? 영순 씨는 메모지를 수첩에 다시 끼워 넣고 서랍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단순한 의심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에게 분명히 큰 비밀이 있었고 그 비밀 때문에 많이 괴로워했다는 것이 확실해 보였습니다. 손전등을 끄고 어둠 속에 앉아있던 영순 씨는 남편의 마지막 모습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하던 그 모습이 이제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단순한 사과가 아니라 평생 짊어지고 살았던 무거운 짐에 대한 참회였을 것입니다. 창밖으로 밤바람이 불어와 커튼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고요한 밤이었지만 영순 씨의 마음은 태풍이 지나간 것처럼 어수선했습니다. 내일부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비밀을 끝까지 파헤쳐 볼 것인가, 아니면 이대로 묻어둘 것인가. 하지만 이미 판도라의 상자는 열렸습니다. 한번 시작된 의심은 쉽게 멈추어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영순 씨는 남편이 남긴 다른 단서들도 찾아봐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수첩에 적힌 전화번호의 주인이 누구인지, K라는 사람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평소 장소가 어디인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영순 씨의 마음속에서는 의심이 확신으로 굳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죽음 이후 평온했던 일상은 이제 완전히 끝났습니다. 이제 그녀의 삶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진실을 찾기 위한 여정이 막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남편이 떠난 뒤 영순 씨는 수첩 속에서 낯선 흔적들을 발견했습니다. 병원 번호, 밑줄 그어진 안내지, 그리고 알 수 없는 단어들.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흩어진 조각들을 맞추면 남편의 마음에 다가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난 시간 영순 씨는 남편의 편지 속 거짓말과 사진 속 숨겨진 고백들, 그리고 수첩에 적힌 K와 약속이라는 의문의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20년 결혼 생활에 대한 의심이 깊어져만 갔어요. 밤 11시 집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아이들은 각자 방에서 잠들었고 영순 씨만 거실에 혼자 남아 있었거든요. 이 시간이면 남편도 늘 거실 소파에 앉아 하루를 정리하곤 했는데 지금은 그 자리가 텅 비어 있었어요. 거실 탁자에는 남편이 쓰던 물건들이 아직 남아 있었어요. 낡은 수첩과 아이들이 아빠 전용이라고 써놓은 머그컵. 영순 씨는 그 수첩을 다시 펼쳤어요. 거실의 스탠드 불빛이 종이 위로 희미하게 비쳤습니다. 창밖으로는 가로등만이 어둠을 밝히고 있었고 아이들 방에서는 잔잔한 숨소리가 새어나왔어요. 그리고 전화번호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남편이 빨간 볼펜으로 동그라미를 쳐가며 표시해둔 번호였거든요. 영순 씨는 휴대폰을 들었다가 내려놓기를 여러 번 반복했어요. 화면의 불빛이 어둠 속에서 깜빡이다가 사라졌어요. 벽시계의 초침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습니다. 째깍째깍. 마침내 결심을 굳히고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어요. 첫 번째 숫자를 누를 때부터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마지막 숫자까지 누르고 나서 잠시 숨을 멈췄어요. 신호음이 길게 울렸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째 신호음 후에 누군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낮고 차분한 여성의 목소리였어요.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음색이었거든요. 남편이 예전에 누군가와 통화할 때 들었던 그런 목소리와 비슷했어요. 영순 씨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영순 씨는 목이 메어 제대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실수로 걸었나 봐요. 죄송해요. 잠시 침묵이 흘렸다가 상대방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지금은 통화가 어렵습니다. 죄송해요. 그리고 전화가 끊어졌어요. 영순 씨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상대방의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서 맴돌았거든요. 분명히 어디선가 들어본 적이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영순 씨는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남편의 마지막 미안하다는 말이 다시 귓가에 스쳤습니다. 응급실에서 의식을 잃기 직전까지 반복했던 그 말이 메아리처럼 겹쳐 들려왔어요. 남편이 그렇게 표시해둔 번호, K와 약속이라는 수첩 속 기록, 그리고 방금 들었던 그 목소리. 정말 단순한 착각일까요? 영순 씨는 남편의 머그컵을 두 손으로 꼭 쥐었습니다. 여보, 당신은 무슨 말을 하려던 거였나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거실이 다시 고요해졌어요. 창밖의 어둠이 더욱 짙어진 것 같았어요. 남편이 마지막까지 전하지 못한 그 무언가가 있었다면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동안 평온했던 일상에 작은 틈이 생긴 것 같았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20년 동안 함께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정말로 남편을 알고 있었던 걸까요? 제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었던 걸까요? 영순 씨는 머그컵을 가슴에 안고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이제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남편이 남겨놓은 그 작은 흔적들이 자꾸만 마음에 걸렸거든요. 짧은 통화였지만 그 시간이 영순 씨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어요.
상대방의 조심스러운 말투, 그리고 어딘가 익숙한 그 목소리가 계속 떠올랐어요. 영순 씨는 수첩을 덮으며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내일 아침이 되면 이 번호를 다시 확인해 봐야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날 밤 영순 씨는 쉽게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남편의 마지막 말과 오늘 들었던 목소리가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영순 씨는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어젯밤 통화 때문에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거든요. 아이들이 아직 자고 있는 시간이었어요. 영순 씨는 남편이 늘 앉던 책상으로 향했습니다. 컴퓨터를 켜고 그 전화번호를 검색해 보기로 했거든요. 검색창에 번호를 입력하니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병원이었어요. 영순 씨는 잠시 안도했습니다. 혹시 다른 여자인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의문이 생겼어요. 남편이 아픈 곳이 있었다면 왜 가족에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문득 떠오른 기억이 있었습니다. 석 달 전쯤 남편이 요즘 어깨가 좀 아프다고 말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파스 좀 붙여드릴까요? 라고 물었더니 괜찮아,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봐라고 대답했었어요. 한 달 전에는 밤에 잠이 잘 안 온다고 하기도 했고요. 그때도 남편은 괜찮아라며 웃어넘겼었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런 말들이 혹시 도움 요청이었을까 싶더군요. 오후에 영순 씨는 그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1층 로비는 환자들로 붐볐습니다. 자동문이 열릴 때마다 바깥 공기와 함께 사람들이 들어왔고 휠체어 바퀴 소리가 바닥을 굴러갔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고 병원 특유의 하얀 조명이 차갑게 내려왔어요. 남편도 이 로비를 지나갔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냄새를 맡으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혼자서 얼마나 망설였을까요? 영순 씨는 각 층을 천천히 올라가며 살펴보았어요. 2층 복도에 앉아있는 환자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피곤한 표정을 한 중년 남성들이 여럿 앉아 있었거든요. 한 분은 계속 시계를 보고 있었고 다른 분은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혹시 남편도 저런 표정으로 여기 앉아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순 씨는 접수대로 다가가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김태호라는 환자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나요? 가족입니다. 접수대 직원은 컴퓨터 키보드를 치며 잠깐 확인해 보더니 미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죄송합니다. 환자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가족분이라도 알려드릴 수 없어요. 규정상 당연한 일이었지만 아쉬웠습니다. 4층으로 올라가니 분위기가 확실히 달라 보였습니다. 복도가 더 조용했고 발소리도 다른 층보다 작게 들렸거든요. 대기실 의자들이 다른 층보다 넓은 간격으로 배치되어 있었어요. 정신의학과 앞에는 작은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상담 예약은 사전 연락 후 가능합니다라고 적혀 있었어요. 영순 씨는 그 문구를 읽으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남편이 마음의 병을 앓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복도 끝에서 한 중년 여성이 나오는 걸 보았습니다. 눈이 조금 빨간 걸 보니 상담을 받고 나온 것 같았어요. 그 여성의 뒷모습을 보며 영순 씨는 생각했습니다. 남편도 혹시 저런 상태로 이곳을 나섰을까요? 그때 마음속에서 자책이 밀려왔어요. 남편이 어깨 아프다고 잠 못 온다고 했을 때 왜 더 깊이 물어보지 않았을까요? 괜찮다는 말을 그냥 믿어버렸던 자신이 원망스러웠어요. 20년을 함께 살면서도 남편의 진짜 마음을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게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1층으로 내려와서 병원을 나서는데 옆에 있던 할머니가 말을 걸었어요. 혹시 환자분 찾으러 오셨어요? 네, 그런데 개인정보 때문에 확인이 안 되더라고요. 아, 요즘은 그렇지요.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할머니가 계속 말했습니다. 저도 아들 때문에 자주 와요.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특히 중년 남자분들이 많이 오시던데
가족한테는 말 못하고 혼자 끙끙 앓다가 오시는 분들이요. 영순 씨의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혹시 남편도 그런 경우였을까요? 혼자서 마음고생을 하다가 결국 병원을 찾았던 걸까요? 그리고 그것을 가족에게는 끝까지 숨겼던 건 아닐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영순 씨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어젯밤 전화 통화에서 들었던 그 여성의 목소리가 혹시 병원 관계자였을까요? 상담사이거나 간호사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의 수첩에 적힌 K와 약속도 다시 떠올랐습니다. 혹시 그 K가 상담사의 이니셜이었을까요? 그렇다면 남편이 정기적으로 상담을 받고 있었다는 뜻일 수도 있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며 영순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남편이 정말 마음이 아파서 병원을 다녔다면 왜 자신에게는 말하지 않았을까요? 아내인 자신이 남편에게 짐이 되었던 건 아닐까요? 아니면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서였을까요? 거실로 들어서니 남편의 자리가 다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남편이 혼자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을까요? 어쩌면 가족들 앞에서 웃고 있으면서도 속으로는 많이 힘들어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영순 씨는 소파에 앉아서 오늘 본 것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병원 정신의학과 상담실, 그리고 어젯밤 전화에서 들었던 그 목소리. 모든 것이 하나씩 연결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까요? 남편의 마음속 깊은 아픔을 알아차리지 못했던 자신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며칠 후 영순 씨는 남편의 소지품을 받으러 회사에 갔습니다. 12년 동안 남편이 다녔던 그 사무실을 보니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복사기 돌아가는 소리, 전화기 소리, 키보드 치는 소리가 여전히 분주하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자리만 텅 비어 있었어요. 형수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남편과 같은 팀이었던 박 차장님이 다가와서 인사했습니다. 얼굴이 여전히 피곤해 보였고 손에는 커피잔을 들고 있었어요. 고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어떠셨나요? 영순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박 차장님은 잠깐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동료들의 낮은 대화 소리와 서류 넘기는 바스락거림 사이로 그의 말이 들려왔어요. 글쎄요. 한두 달 전부터는 좀 조용하셨던 것 같긴 해요.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계속 말했습니다. 예전만큼 농담도 안 하시고 점심시간에도 혼자 계시고 뭔가 생각이 많아 보이셨거든요. 말하면서 박 차장님의 시선이 살짝 바닥으로 향했어요. 회식 자리에서도 조금 이상하셨어요. 박 차장님이 눈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평소에는 분위기를 띄우시던 분이었는데 최근에는 휴대폰을 자주 보시거나 먼저 자리를 뜨시곤 했어요. 혹시 집에 무슨 일이라도 있나 싶었는데 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영순 씨는 그 말을 들으며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남편이 회사에서도 평소와 다른 모습이었다니요. 그런데 집에서는 그런 내색을 전혀 하지 않았었거든요. 오히려 더 밝게 웃으려고 애쓰는 것 같았는데 남편의 책상은 이미 정리되어 있었고 작은 종이 상자 하나만 남아 있었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평소 남편이 사용하던 물건들이 들어 있었어요. 다른 만년필, 작은 메모장, 명함집, 그리고 몇 장의 회사 안내지가 보였습니다. 그 만년필을 보는 순간 가슴이 찡했어요. 결혼 5주년 때 영순 씨가 선물한 것이었거든요. 회사에서 중요한 서류에 사인할 때 쓰세요라며 건네준 그 만년필. 펜촉이 달아있는 걸 보니 남편이 얼마나 많은 글을 썼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만년필을 손에 쥐어보니 남편의 손때가 묻어있는 것 같았어요. 이 펜으로 남편이 마지막에 무엇을 썼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자신에게 남기고 싶었던 편지를 쓰려다가 못 쓴 건 아닐까요? 그 중에서 회사 안내지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직원 복리후생 안내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안내지를 펼쳐보니 건강검진, 휴가제도 안내가 있었고 마지막 부분에는 직원 상담 프로그램 안내도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연필로 작은 밑줄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직원 및 가족 심리 상담 서비스. 전문 상담사가 개인 사정부터 가정 문제까지 비밀 보장하에 상담해드립니다. 라는 문구 아래 말이에요. 영순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이 이런 상담 서비스에 관심을 보였다는 건가요? 안내지에는 접힌 흔적이 여러 군데 있었고 자주 들여다봤던 것 같았어요. 박 차장님이 옆에서 말했어요. 아, 그거 몇 달 전에 배포된 거네요. 태호 형이 그때 꽤 관심 있어 하시더라고요. 그가 잠깐 멈춰서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요즘 이런 서비스도 있구나라면서 말이에요. 정말요? 영순 씨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약간 떨렸어요. 박 차장님이 다시 주변을 살피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리고 한 번은 제게 요즘 직장인들 스트레스가 많지 않냐, 가정에서도 힘든 일들이 많고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의 표정이 무거워 보였습니다. 그때는 단순한 대화인 줄 알았는데 영순 씨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남편이 직장 동료에게는 그런 이야기를 했으면서도 정작 아내인 자신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게 서운했거든요. 상자를 정리하며 영순 씨는 남편의 작은 메모장도 펼쳐보았습니다. 회의 내용, 업무 일정이 빽빽히 적혀 있었는데 중간중간에 개인적인 메모들도 보였어요. 마음이 무겁다. 어떻게 해야 할까? 가족들이 걱정할까봐. 그런 글귀들이 여기저기 적혀 있었습니다. 글씨체도 평소보다 흐릿하고 힘없어 보였어요. 영순 씨가 그 글귀들을 읽으며 눈물이 번져 글자가 흐려졌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혼자 아파하고 있었다니. 박 차장이 영순 씨의 떨리는 어깨를 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태호 형이 많이 힘들어 하셨나 봐요. 저희도 도움이 되고 싶었는데 워낙 혼자 끙끙대시는 스타일이라. 그의 목소리에도 미안함이 묻어났습니다. 영순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이 원래 내색을 잘 안 하는 성격이었거든요. 하지만 그게 독이 되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옆에서 프린터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고 누군가 전화 받는 소리도 들려왔습니다. 일상은 계속 흘러가고 있었지만 남편은 이미 이곳에 없었어요. 상자를 들고 회사를 나서면서 영순 씨는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회사에서도 평소와 달랐고 상담 서비스에 관심을 보였다는 것. 그리고 메모장에 적힌 그 힘없는 글귀들. 모든 것이 점점 선명해지고 있었어요. 남편이 정말 마음의 병을 앓고 있었던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혼자만 끌어안으려고 했던 것 같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영순 씨는 복리후생 안내지를 다시 보았습니다. 상담 프로그램 안내 옆에는 작은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혹시 이 번호가 남편 수첩에 적힌 그 번호와 같을까요? 1층 로비에 도착해서 확인해 보니 번호가 달랐어요. 하지만 영순 씨는 느꼈습니다. 남편이 이런 상담을 알아보고 있었고 실제로 어딘가에 도움을 받으려고 했었던 것 같다고 말이에요. 회사를 나서며 영순 씨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작은 흔적들이 오히려 더 큰 의미로 다가왔거든요. 남편이 마지막까지 전하지 못한 그 이야기가 무엇이었는지 이제 조금씩 윤곽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안내지를 다시 보니 뒷면에 지역 협력 업체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하모니 카페라는 이름이 눈에 들어왔어요.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그 작은 카페였거든요. 영순 씨는 남편이 그곳을 알고 있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혹시 회사에서 받은 안내지를 보고 그 카페를 찾아갔던 건 아닐까요? 오후 늦은 시간 영순 씨는 하모니 카페를 찾아갔어요. 주택가 골목 사이에 자리한 카페는 생각보다 아담했습니다. 유리문을 열고 들어서니 잔잔한 재즈 음악과 원두 볶는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싸며 금세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었어요. 창가에는 2인용 나무 테이블들이 놓여 있었고 오래된 의자들은 세월의 흔적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20대로 보이는 여자 바리스타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앞치마에는 원두가루가 살짝 묻어 있었어요. 영순 씨는 가방에서 남편 사진을 꺼내 조심스럽게 보여주었습니다. 혹시 이분 본 적 있나요? 바리스타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잠깐 생각했어요. 아, 맞아요. 가끔 오셨어요. 그녀가 창가 구석 자리를 가리켰습니다. 저쪽에 앉으시는 걸 몇 번 본 것 같아요. 영순 씨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언제쯤 보셨나요? 글쎄요.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최근에 몇 번 오셨던 것 같아요. 늘 조용히 앉아 계셔서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영순 씨는 남편이 앉았다는 창가 자리로 다가갔습니다. 낡은 테이블에는 커피잔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의자에 앉아보니 창밖으로 작은 공원이 보였어요. 벤치에 앉은 할머니들과 놀이터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이 평온한 오후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문득 떠오른 기억이 있었어요. 2달 전쯤 남편이 산책하고 올게라며 나간 적이 있었거든요. 1시간쯤 후에 돌아왔는데 그때 옷에서 커피 냄새가 살짝 났던 기억이 나요. 혹시 그날 남편은 이곳에 앉아 있었던 걸까요? 그 순간의 기억이 지금 이 자리와 겹쳐졌습니다. 바리스타가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그분 어디 가신 건가요? 요즘 안 보이셔서요. 영순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남편이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아, 바리스타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순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물었습니다. 혹시 다른 기억나는 게 있나요? 바리스타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가끔 전화를 받으시곤 했어요. 목소리를 낮추시면서 뭔가 조심스러워 보이셨던 것 같아요. 영순 씨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남편이 누군가와 조용히 통화를 했다는 건가요? 영순 씨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녁 무렵이라 그런지 직장인들이 하나둘 공원에 들어서고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 남은 스크래치에 손가락이 닿자 남편도 여기에 앉아 같은 습관을 가졌을까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가방에서 수첩을 꺼내 다시 펼쳤습니다. K와 약속이라고 적힌 부분을 보니 혹시 이 카페에서의 약속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K가 누구인지는 여전히 알 수 없었습니다. 영순 씨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남편이 혼자서 이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니. 왜 집에서는 그런 마음을 나누지 않았을까요? 카페를 나서며 영순 씨는 마지막으로 창가 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다른 손님이 앉아 있었지만 석양빛 속에서 빈 의자가 하나 보이는 듯 했어요. 마치 남편의 흔적이 아직 그곳에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있던 남편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가족에 대한 사랑과 미안함 사이에서 혼자 고민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여러분이라면 남편의 이런 마음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집으로 돌아온 영순 씨는 다시 그 번호로 전화를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서요. 카페에서 들었던 바리스타의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렸거든요. 남편이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던 모습, 그리고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겨있던 모습들이요. 이른 저녁 영순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처음 전화할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뭔가 말해보려고 했어요. 용기를 내서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린 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병원입니다. 지난번과 같은 차분한 여성의 목소리였어요. 목소리 끝에 알 수 없는 긴장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영순 씨는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태호 씨의 아내입니다.
남편이 얼마 전에 갑자기 세상을 떠났는데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살짝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김태호 씨라고 하셨나요? 목소리에 미묘한 변화가 있었어요. 놀라움과 함께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듯한 톤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혹시 제가 알 수 있는 게... 영순 씨가 말을 이어가려 했지만 상대방이 조심스럽게 끊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전화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어서요. 규정상 말씀드리기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낮아지며 한층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단순한 거절이라기보다는 무언가 더 전하고 싶지만 말할 수 없는 답답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럼 영순 씨가 다시 말을 붙이려 했지만 상대방이 먼저 덧붙였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그리고는 짧게 뜸을 들이다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통화는 그렇게 끝났어요. 하지만 영순 씨는 첫 번째 전화와는 다른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상대방이 남편의 이름을 들었을 때의 그 미묘한 반응, 놀라면서도 동시에 어딘가 슬픈 듯한 목소리. 단순히 업무적으로 대응하는 태도가 아니었어요. 영순 씨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소파에 몸을 기댔습니다. 냉장고에서 들려오는 낮은 웅웅거림과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그 소리들이 평소보다 더 크게 들렸습니다. 분명히 그 여성은 남편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죽음에 대해서도 어쩌면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규정 때문에 더 이상 말하지 못했던 것이지요. 영순 씨는 수첩을 다시 꺼내 펼쳤습니다. 화요일이라고 적힌 메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혹시 그날 병원에 갔었던 걸까요? 아니면 그 여성과 직접 만나려 했던 걸까요? 남편이 혼자서 병원을 다니며 무언가 상담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왜 가족에게는 단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던 걸까요? 영순 씨는 남편의 마지막 모습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하던 그 순간. 그때는 갑작스러운 쓰러짐에 대한 사과로만 생각했지만 지금은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탁자 위에 놓여있던 남편의 안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영순 씨는 그것을 들어 손에 쥐었습니다. 안경에는 세월이 묻어 있었어요. 남편은 이 안경을 쓰고 마지막에 무엇을 보고 있었을까요? 병원에서 건네받은 서류였을까요? 아니면 자신에게 전하지 못한 편지였을까요? 그러나 그런 편지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대신 수첩 속에 남겨진 작은 메모들과 알 수 없는 전화번호만이 남아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영순 씨는 안경을 다시 내려놓으며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정말 마지막까지 전하지 못한 이야기를 품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야기는 병원과 그 여성과 관련이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아이들 방에서 연필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 같으면 대수롭지 않은 소리였지만 오늘은 괜히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집은 고요했지만 영순 씨의 마음은 점점 더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20년을 함께 살았다고 믿었던 남편. 그런데 정말 자신이 알고 있던 사람이 맞았을까요? 아니면 전혀 다른 얼굴을 가진 사람이었던 걸까요? 영순 씨는 수첩을 덮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일은 화요일이었습니다. 남편의 수첩에 적힌 바로 그날. 그 화요일에 어떤 의미가 숨어 있는 걸까요? 그날 밤 영순 씨는 탁자 위에 안경을 오래도록 바라보다가 결국 잠들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전화에서 들었던 그 여성의 목소리가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담긴 미안함과 안타까움은 남편이 마지막으로 남긴 미안하다는 말과 겹쳐져 들려왔습니다. 그날 저녁 영순 씨는 남편의 낡은 수첩을 마지막으로 펼쳐보았습니다. 뒷표지를 넘기자 접혀있던 작은 메모지 한 장이 붙어 있었지요. 처음에는 눈에 띄지 않던 것이었습니다. 조심스레 펼치니 남편의 글씨가 나타났습니다.
정리할 것들이 많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리고 그 아래 더 작은 글씨로 적힌 단어. 화요일. 그 글씨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늘 단정하던 필체가 흔들려 있었지요. 종이에는 깊게 눌린 자국이 남아 있었고 볼펜 끝이 종이를 뚫을 듯 꾹꾹 눌러 쓴 흔적도 보였습니다. 잉크가 번진 자리까지 그 한 장에는 말로 다하지 못한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영순 씨는 한참 동안 그 메모를 손에 쥔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얼마나 오랫동안 망설이고 또 고민했는지가 그대로 전해져 오는 듯 했지요. 짧은 몇 줄의 글이었지만 그 글씨 속에는 수십 년을 함께 산 사람만이 알아볼 수 있는 지친 마음과 떨리는 손길이 스며 있었습니다. 그 순간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한 달 전 어느 밤 영순 씨가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을 때였습니다. 거실 불빛이 켜져 있었고 그곳에는 남편이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팔짱을 낀 채 창밖을 바라보던 그는 아내의 물음에 짧게 대답했지요. 그냥 잠이 안 와서.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고 그림자는 유난히 길고 무겁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또 다른 장면도 떠올랐습니다. 보름 전 저녁 식사 자리였습니다. 아이들이 장래 희망을 이야기하던 중 수진이가 무심코 말했습니다. 아빠처럼 회사원은 되고 싶지 않아. 너무 힘들어 보여. 그 순간 남편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아빠가 좋은 본보기가 못 되는구나. 그 뒤로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밥알만 만지작거리던 그의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선명했습니다.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 모든 것이 하나의 신호였던 것이지요. 영순 씨는 수첩을 내려놓고 달력을 확인했습니다. 내일이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남편이 메모에 남긴 마지막으로 무언가를 정리하려 했던 그날. 하지만 그는 끝내 그 화요일을 맞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영순 씨는 다시 메모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 문장 아래 번진 잉크 자국이 보였습니다. 영순 씨는 가만히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혹시 글을 쓰던 중 눈물이 떨어진 건 아닐까?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창밖에서는 가을바람이 불어와 얇은 커튼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바람결에 낙엽이 바닥을 스치는 소리도 들려왔습니다. 민준이 방에서는 잔잔한 숨소리, 수진이 방에서는 책장이 넘어가는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아이들은 아버지의 무거운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한 채 평범한 밤을 보내고 있었던 것이지요. 영순 씨는 수첩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퍼즐 조각처럼 흩어졌던 단서들이 하나로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병원 전화번호, 회사 상담 안내지의 밑줄, 하모니 카페라는 이름이 적힌 메모, 그리고 이 마지막 쪽지. 남편은 가족에게 털어놓는 대신 전문가를 찾으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끝내 말하지 못한 채 떠나버렸습니다. 눈가가 젖어들었습니다. 남편이 마지막으로 남긴 미안하다는 말. 그 의미를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던 마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던 마음,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려 했던 마음. 그러나 동시에 서운한 감정도 스쳤습니다. 왜 우리에게 기대지 않았을까? 20해 동안 쌓아온 신뢰는 어디에 있었던 걸까? 방 안시계의 초침이 또박또박 움직였습니다. 시간은 멈추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남기려 했던 그 이야기는 이제 들을 수 없지만 그 마음만은 조금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영순 씨는 깊게 숨을 내쉬고 달력을 다시 펼쳤습니다. 그리고 내일 날짜 위에 조용히 원을 그렸습니다.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잠시 망설였지만 곧 마음을 정했습니다. 내일 남편이 가려던 곳에 자신이 대신 가보자. 그의 마지막 발걸음을 따라가 보자. 남편이 전하지 못한 진실이 무엇이든
이제는 가족들이 서로 의지하며 그 무게를 나누어 들어야 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마지막 발자취. 그 길을 따라가면 아픔일까요? 위로일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끝까지 확인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의 사랑만으로 충분하시겠습니까? 누군가 남긴 짧은 메모. 그리고 끝내 전하지 못한 마음이 있습니다. 화요일. 그날 그는 어떤 결심을 했던 걸까요? 남겨진 가족은 이 비밀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사랑은 때로 말하지 못한 채 남고 그 침묵이 깊은 아픔을 만들기도 합니다. 마지막 여운. 지금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날 밤 영순 씨는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수첩 속 메모에 적힌 화요일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지요. 눈을 감아도 그 글씨가 선명히 떠올라 더 괴로웠습니다. 새벽 5시가 되어서야 겨우 눈을 붙였지만 2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저절로 눈이 떠졌습니다. 몸은 무겁고 머리는 지끈거렸지만 오늘만큼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창밖은 아직 희끄무레했습니다. 아이들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책상 위에 엎드려 자고 있었고 수진이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덮은 채 잔잔한 숨소리를 내고 있었지요. 그 평범한 모습이 오히려 마음을 더 무겁게 했습니다. 영순 씨는 조용히 부엌으로 가 커피를 끓였습니다. 머그컵에서 피어오르는 김을 바라보며 남편이 마지막 날 아침에도 이렇게 커피를 마시지 않았을까 생각했습니다. 이 김을 보면서 무슨 마음을 달래려 했을까? 차라리 그때 물어봤다면 조금이라도 가벼워질 수 있었을까? 혼잣말처럼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탁자 위에 놓인 수첩을 펼쳤습니다. 메모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정리할 것들이 많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 화요일.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흔들린 글씨가 오랫동안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커피를 다 마시고 난 뒤 영순 씨는 결심했습니다. 오늘 남편이 가려 했던 그 길을 대신 걸어보기로 말이지요. 옷장에서 베이지색 코트를 꺼냈습니다. 결혼 기념일에 남편이 직접 골라준 옷이었습니다. 이 색깔이 당신 얼굴을 환하게 해준다. 그 말과 함께 웃어주던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코트 주머니에 수첩을 넣고 현관문을 열자 차가운 가을바람이 뺨을 스쳤습니다. 마당에는 국화꽃이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지난 봄 남편이 직접 심어두었던 꽃이었습니다. 올 가을엔 예쁘게 필 거야. 그의 말은 현실이 되었지만 정작 그는 그 장면을 보지 못했습니다. 영순 씨는 국화 한 송이를 따서 코트 가슴팍에 꽂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가는 기분이 들었지요.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는 길에 동네 아주머니 한 분이 다가왔습니다. 영순아, 이른 시간부터 어디 가니? 잠깐 볼 일이 있어서요. 그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설명할 길은 없었으니까요. 버스가 도착하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창가에 앉아 수첩을 만지작거리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노란 은행잎이 바람에 흩날리고 초등학생들이 책가방을 메고 달려가고 공원에는 아침 운동을 나온 어르신들이 보였습니다. 평범한 풍경이었지만 오늘따라 낯설게 다가왔습니다. 태호 씨도 이 길을 지났겠지. 저 신호등에 멈추며 혼자 무슨 생각을 했을까? 정말 끝까지 말하지 않으려 했던 걸까? 생각은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하모니 카페 앞 정류장에서 내렸습니다. 카페는 아직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시계를 보니 아침 9시. 며칠 전 카페 주인이 알려준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2층 건물 외벽에 걸린 작은 간판, 마음 쉼터 상담센터라는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토록 많은 날 그냥 지나쳤던 곳인데 오늘은 유난히 또렷하게 다가왔습니다. 계단을 오르자 가슴이 점점 빨리 뛰었습니다.
철제 난간은 차갑게 식어 있었고 발걸음은 자꾸 느려졌습니다. 남편도 이 계단을 오르다 잠시 멈춰 서진 않았을까? 돌아가고 싶은 마음과 들어가야 한다는 마음 사이에서 얼마나 오래 망설였을까? 문 앞에 다다르니 안에서 작은 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종이를 넘기는 소리, 의자가 삐걱거리는 소리, 낮은 목소리의 대화까지 아주 사소한 소리들이 영순 씨의 가슴을 더 압박했습니다. 손을 뻗어 문 손잡이를 잡았다가 곧 놓아버렸습니다. 심장은 쿵쾅거려 가슴이 저릿했고 손끝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문틈 사이로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남편도 이 문 앞에 섰을까요? 손잡이를 붙들고 한참 망설였을까요? 영순 씨는 수첩을 꺼내어 마지막 메모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 간절한 문장이 손끝을 타고 전해져 왔습니다. 영순 씨는 수첩을 꼭 쥐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지금은 문을 열 용기를 내야 할 순간이었습니다. 문 손잡이를 돌리자 작은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순간 영순 씨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마치 자신의 숨겨진 마음이 들킨 듯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지요. 어서 오세요.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40대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차분하고 온화한 인상, 상담사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혹시 예약을 하고 오신 건가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영순 씨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상담실 안은 생각보다 아늑했습니다. 부드러운 조명, 벽에 걸린 작은 그림, 창가에 놓인 초록 식물 하나까지 차갑고 무거운 공간일 거라 짐작했는데 의외로 집처럼 편안한 분위기였습니다. 앉으시겠어요?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상담사가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영순 씨는 조심스럽게 앉으며 품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제가 남편을 잃었습니다. 2달 전에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상담사의 눈빛이 순간 부드러워졌습니다. 많이 힘드셨겠어요. 영순 씨는 수첩을 펼쳐 마지막 메모가 적힌 페이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여기 남편이 남긴 글입니다. 화요일이라고 적혀 있더군요. 혹시 이곳과 관련이 있을까 해서요. 김태호라는 이름으로 예약이 있었는지. 상담사는 잠시 망설이며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죄송하지만 저희가 개인정보를 함부로 말씀드리긴. 알고 있습니다. 다만 영순 씨는 수첩을 꼭 쥔 손을 떨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게 제 마지막 희망 같습니다. 간절한 눈빛의 상담사는 한동안 침묵하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김태호님, 2달 전 화요일 오후 2시에 예약이 잡혀 있었습니다. 영순 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정말이었구나. 그날 남편이 향하려 했던 곳이 여기였구나. 하지만 오시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전화를 드렸지만 연결이 닿지 않았어요. 그 시간 남편은 이미 세상을 떠나 있었습니다. 사실 그 전주에 잠깐 다녀가신 적이 있으셨어요. 정식 상담은 아니고 문의만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영순 씨는 숨을 죽이며 물었습니다. 그때 무슨 말을 하던가요? 상담사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조심스레 대답했습니다. 가족 상담을 원하셨습니다. 특히 건강 문제 때문에 가족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고. 아이들이 아직 어린데 걱정하게 만들고 싶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이 가슴에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는 남편의 고백. 그 한마디가 영순 씨의 눈시울을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상담사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서랍에서 작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걸 맡기고 가셨습니다.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아내에게 전해달라고 하셨거든요.
저희 입장에서도 흔치 않은 경우였습니다. 봉투 위에는 영순이에게라고 적힌 글씨, 남편의 단정한 손글씨였습니다. 손이 덜덜 떨려 봉투를 제대로 잡을 수 없었습니다. 20년을 함께 살며 받아본 마지막 편지였으니까요. 상담사는 따뜻한 차 한 잔을 내밀었습니다. 여기서 보셔도 괜찮습니다. 천천히 하셔도 돼요. 영순 씨는 봉투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종이의 결결마다 남편의 체온이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2달 전 남편이 혼자 끌어안았던 무게, 그리고 끝내 전하지 못한 사랑이 이 봉투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사랑하는 사람이 남긴 마지막 편지 속에서 그 마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있으신가요? 영순 씨는 작은 봉투를 두 손으로 받아들었습니다. 영순이에게라고 적힌 글씨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분명 수없이 보아온 남편의 손글씨인데 이제는 다시 받을 수 없는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봉투는 생각보다 가벼웠어요.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의 무게는 온 세상보다 무거운 것 같았습니다. 종이의 거친 결이 손끝에 전해져 왔습니다. 마치 태호 씨의 손길이 아직 그 위에 남아있는 듯 했어요. 천천히 하세요. 급하실 것 없어요. 상담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영순 씨는 그 말이 잘 들리지 않았어요. 온 신경이 봉투에만 집중되어 있었거든요. 눈물이 차올라 글씨가 흐릿해졌습니다. 영순 씨는 봉투를 가슴에 끌어안고 한참 동안 눈을 감았어요. 심장 소리가 귓가에서 쿵쾅거렸습니다. 태호야, 정말 여기 있는 거니? 네가 마지막에 하고 싶었던 말이 정말 이 안에 들어있는 거야? 속으로 중얼거렸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봉투를 통해 전해지는 종이의 따스한 감촉만이 있었을 뿐이에요. 상담사는 멀찍이 앉아 따뜻한 시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어요. 이 순간만큼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순 씨는 수첩을 꺼내어 봉투 옆에 나란히 놓았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함께해온 낡은 수첩과 오늘 처음 만난 작은 봉투, 둘 다 태호 씨가 남긴 흔적이었지요. 수첩 속에는 그의 고민이, 봉투 속에는 그의 마지막 말이 담겨 있었습니다. 손끝이 봉투 가장자리에 닿았습니다. 살짝 접혀있는 부분을 조심스럽게 펼쳤어요. 종이가 찢어질까봐 숨을 죽이며 한 겹 한 겹 열어갔습니다. 봉투 안에서 하얀 편지지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2번 접혀있는 작은 종이였습니다. 크기는 수첩 한 장만 했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은 한없이 클 것 같았어요. 편지를 꺼내어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종이 모서리가 살짝 말려 있었어요. 오랫동안 봉투 안에 있었던 흔적이었지요. 첫 번째 접힌 부분을 펼쳤습니다. 그러자 태호 씨의 글씨가 한 줄씩 나타났어요. 평소보다 더 또렷하게 쓴 글씨체였습니다. 아마 여러 번 고쳐 쓴 편지가 아닐까 싶었어요. 2번째 접힌 부분을 펼치자 편지의 전체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글이 길지 않은 분량이었지만 각각의 글자마다 정성이 담겨 있었어요. 볼펜 자국이 종이를 깊게 눌러 그의 고민이 얼마나 깊었는지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어떤 부분은 지우개로 지운 흔적도 보였고 어떤 글자는 다시 덧그은 자국도 있었어요. 영순 씨는 편지를 가슴 가까이 들어올려 한 글자 한 글자 눈으로 따라갔습니다. 오랫동안 함께 살며 익숙해진 글씨체였지만 오늘따라 새롭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마침내 첫 문장이 속삭이듯 다가왔습니다. 사랑하는 영순아. 그 순간 남편의 목소리가 귓가에서 울리는 듯 했습니다. 멀리 떠난 이가 바로 곁에서 이야기해주는 듯한 착각 속에서 영순 씨는 편지를 꼭 움켜쥐었어요. 20년을 함께 산 부부 사이에서도
마지막까지 전하지 못한 말들이 있었습니다. 그 말들이 지금 한 장의 편지가 되어 영순 씨의 손에 닿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와 편지 위에 따스한 빛을 드리웠습니다. 마치 태호 씨가 마지막 인사를 건네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영순 씨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부터 들을 이야기가 얼마나 소중하고 애틋할지 마음으로 느끼고 있었거든요. 사랑하는 영순아. 첫 줄을 읽고 나서 영순 씨는 잠시 멈췄습니다. 목이 메어 더 이상 읽기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이 편지는 끝까지 읽어야 했습니다. 태호 씨가 마지막까지 전하고 싶었던 말이니까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다음 줄로 눈을 옮겼습니다. 이 편지를 쓰는 지금도 망설여진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무엇부터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 하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것 같아 용기를 내어 펜을 들었어. 영순 씨는 편지를 잠시 내려놓고 수첩을 펼쳐보았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 메모와 같은 마음이었구나 싶었지요. 다시 편지를 들어 올려 계속 읽었습니다. 몇 주 전부터 몸이 좀 이상했어. 가슴이 답답하고 가끔 어지러워서 쓰러질 것 같았어. 병원에 가봤는데 정밀 검사를 받아보라고 하시더라. 영순 씨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래서였구나. 그 시절 태호 씨가 유난히 조용했던 이유가, 밤늦게 혼자 거실에 앉아있던 이유가 아직 확실한 건 아니야. 결과가 나와 봐야 아는 거지. 하지만 만약에 말이야. 정말 큰 병이라면 너랑 아이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까? 글씨가 조금씩 흐릿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눈물 때문이었지요. 영순 씨는 소매로 눈가를 훔쳤지만 눈물은 쉽게 멈추지 않았습니다. 민준이는 이제 고3이라 바쁘고 수진이는 아직 중학생이잖아. 아버지가 아프다는 소리를 듣게 되면 얼마나 힘들어할까? 태호 씨의 마음이 손에 잡힐 듯 전해졌습니다. 자식들을 걱정하는 아버지의 마음, 가장으로서 책임을 느끼는 남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알아. 하지만 동시에 얼마나 여린지도 알고 있어.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면서 속으로는 얼마나 많이 걱정할지. 영순 씨는 편지를 가슴에 눌렀습니다. 태호 씨가 자신을 얼마나 잘 알고 있었는지 새삼 놀라웠지요. 사실 제일 무서운 건 병이 아니야. 가족들이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게 제일 무서워. 특히 내가 혼자서 모든 걸 떠안게 될까봐 그게 제일 걱정돼. 상담실은 더욱 고요해졌습니다. 상담사도 숨을 죽이고 있었지요. 오직 영순 씨의 잔잔한 흐느낌만 공간을 채웠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받아보려고 했어. 어떻게 가족들에게 말해야 할지, 어떻게 하면 충격을 덜 줄 수 있을지.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싶었거든. 영순 씨가 고개를 들었을 때 상담사의 눈시울도 붉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와보니 용기가 나지 않더라. 이런 이야기를 남에게 하는 것조차 가족들을 배신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냥 예약만 하고 나왔어. 영순 씨는 이제야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걸 느꼈습니다.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 보였습니다. 영순아, 미안해. 혼자 끙끙 앓으면서 너를 멀리한 것 같아서. 아이들에게도 좋은 아버지가 되지 못해서. 만약 정말 큰 병이라는 결과가 나오면 그때 가서 용기를 내어 말할게. 하지만 그 전까지는 평범한 일상을 지켜주고 싶다. 내가 아침에 끓여주는 커피, 민준이가 아빠 고생했어요 라고 하는 말, 수진이가 내 어깨에 기대어 TV 보던 시간들. 그런 소중한 순간들을 지키고 싶다. 사랑해, 영순아. 너와 함께한 20년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이었어. 태호가. 편지가 끝났습니다. 영순 씨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편지를 바라보았습니다. 태호 씨의 사랑이 이런 모양이었구나. 가족을 지키고자 했던 그 마음이 때로는 거리를 만들기도 했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되었지요.
사랑한다는 말이 때로는 이렇게 아플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지금 이 순간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떤 말을 남기고 싶으신가요? 영순 씨는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어 봉투에 넣었습니다. 손끝이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조금은 가벼워졌습니다. 괜찮으신가요? 상담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네, 이제 알 것 같아요. 남편이 왜 그랬는지. 쉬어있는 목소리였지만 전보다 한결 차분했습니다. 깊이 고개 숙여 인사한 뒤 영순 씨는 상담실을 나섰습니다. 늦가을 햇살이 따뜻했지만 바람은 차갑게 불었습니다. 가슴에 봉투를 꼭 안은 채 버스를 기다리며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이 편지를 보여줘야 할까? 아직 어린 수진이, 대학을 앞둔 민준이, 하지만 곧 마음을 정했습니다. 아픔이든 사랑이든 가족이 함께 나눠야 한다고. 집에 도착하니 아이들은 이미 와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다가와 반겼고 잠시 후 민준이도 방에서 나왔습니다. 영순 씨는 두 아이를 소파에 앉히고 봉투를 꺼냈습니다. 아빠가 우리에게 남긴 편지가 있어. 아이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영순 씨는 봉투를 펼쳐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편지 속 태호 씨의 목소리가 거실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버지의 걱정과 사랑, 가족을 지키려는 마음이 또박또박 전해졌습니다. 편지가 끝났을 때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수진이는 눈물이 흘렀고 민준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빠가 아프셨구나. 민준이가 힘겹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용하셨던 거구나. 저는 아빠가 저를 멀리하신 줄 알았어요. 수진이도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아빠가 저 때문에 힘들어하신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투정만 부렸어요. 영순 씨는 두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아빠는 너희를 너무 사랑하셨어. 그래서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으셨던 거야. 잠시 후 수진이가 사진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거실 한편에 놓인 아버지의 사진 앞에서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랑 오빠랑 잘 지낼 거예요. 민준이도 말했습니다. 아빠, 저도 이제 알겠어요. 앞으로는 제가 엄마랑 수진이를 지킬게요. 창밖으로 석양빛이 거실을 물들였습니다. 세 사람은 사진 앞에 나란히 앉아 오래도록 침묵했습니다. 저녁은 뭐 먹을까? 영순 씨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빠가 좋아하시던 김치찌개 어때요? 민준이가 대답했습니다. 그래, 아빠 생각하면서 같이 만들자. 부엌에는 칼질 소리와 보글보글 끓는 소리, 그리고 아이들의 작은 웃음소리가 함께 번졌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에는 눈물 대신 따뜻한 미소가 조금 더 많아졌습니다. 아버지의 빈자리는 여전히 컸지만 서로의 온기가 그 자리를 천천히 채워갔습니다. 저녁 식탁을 정리하고 나니 집안이 고요해졌습니다. 아이들은 각자 방으로 들어갔지만 오늘은 예전과 달랐어요. 문을 열어두고 있었거든요. 부엌에서 설거지를 마친 영순 씨는 남편이 늘 마시던 머그컵을 손에 들었습니다. 컵 가장자리에 아직도 그의 손길이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뜨거운 물을 부어 커피를 내렸습니다. 김이 피어오르는 향기가 남편을 떠올리게 했지요. 마치 그가 옆에 앉아 함께 하루를 돌아보는 것 같았습니다. 거실로 나와 창가에 앉았어요. 마당의 국화꽃들이 저녁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태호 씨가 봄에 심어둔 꽃들이 이제 만개에 있었어요. 아빠가 말한 대로 예쁘게 폈네. 수진이가 방에서 나와 말했습니다. 책을 들고 있었지만 엄마 곁에 와서 앉더군요. 민준이도 공부를 멈추고 나왔어요. 엄마, 혼자 있지 마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세 사람은 창가에서 국화꽃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도 서로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영순 씨는 책상 위를 바라봤습니다. 태호 씨의 수첩과 편지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지요. 더 이상 혼자 간직할 비밀이 아니었어요. 이제는 온 가족이 함께 나눈 추억이었습니다. 엄마, 수진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아빠가 우리를 많이 사랑하셨구나. 그래, 너무 사랑해서 걱정까지 하셨던 거야.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사랑한다는 건 때로는 아픈 일이기도 하다는 걸. 영순 씨는 두 아이의 어깨를 감쌌어요. 맞아. 하지만 그 아픔을 함께 나누면 그게 바로 사랑이 되는 거란다. 석양이 거실 안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 속 태호 씨의 얼굴도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한 미소를 지었지요. 우리 내일부터 뭐 하지? 수진이가 물었어요. 평범하게 살면 돼. 아빠가 원하던 대로 우리의 소중한 일상을 지켜가면서. 민준이가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엄마한테 더 자주 말할게요. 고생했어요라고. 수진이도 웃으며 대답했어요. 저는 엄마 어깨에 기대서 TV 볼래요. 아빠가 좋아하시던 그런 시간들 말이에요. 밤이 깊어가면서 집안은 더욱 고요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이 쓸쓸하지 않았어요. 서로를 아끼는 마음들이 공간을 따뜻하게 채우고 있었거든요. 영순 씨는 마지막으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빛이 국화꽃 위에 은은하게 내려앉아 있었어요. 태호 씨가 심어준 꽃들이 밤바람 속에서도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떠났지만 그의 사랑은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머그컵 속 따뜻한 커피처럼, 마당에 핀 국화꽃처럼, 수첩에 적힌 글씨처럼 곳곳에서 숨쉬고 있었습니다. 사랑은 때로는 아픔으로 남습니다. 서로를 걱정하고 보호하려는 마음이 오해와 거리감을 만들기도 하지요. 하지만 그 아픔마저 함께 나눌 때 비로소 사랑이 완성되는 것 같아요. 영순 씨는 커피잔을 다 비우고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될 거예요. 아이들과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일상이요. 가을은 깊어가고 있었지만 이 집에는 따뜻한 봄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한 마음들이 만들어낸 봄이었지요. 여러분은 오늘 가장 사랑하는 이에게 어떤 마음을 전하고 싶으신가요? 사랑은 때로 아픔이 되지만 그 아픔을 함께 나눌 때 완성됩니다. 마지막 여운. 여기서 이야기를 마칩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마음을 나눠주시면 이 공간이 서로에게 위로와 힘이 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앞으로 더 많은 감동을 함께 나누는 약속입니다. 여러분의 하루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길 바라며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